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디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프만 코드와 냅색 프로블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프만 코드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바이너리 코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이너리 코드가 뭐가 있죠? ASCII 코드 아시죠? 자, 이 바이너리 코드라는 거는 어떤 문자를 어떤 그 바이너리 스트링으로 코드워드로 변환하는 걸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라고 합니다. 이 ASCII 코드가 대표적이죠. 영문자를 영문자고 어떤 특수 문자들을 7비트로 표현하죠. 그죠? 한 비트는 엑스트라 비트고, 그러면 이제 7비트니까 2의 7승계, 2의 7승이 얼마나 256개의 문자를 인코딩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SCII 코드나 이제 뭐 한자나 한글 이런 걸 다 포함하려고 하면 이제 유니코드 혹은 뭐 UTF-8, UTF-16, UTF-8 이런 이제 인코딩 문자들이 대부분 다 픽스트 랭스 코드죠. 이거는 이제 각 문자를 같은 비트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비트를 사용하면 이해하기 쉽고 변환하기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압축은 이런 이제 인코딩을 우리가 할 때 효율적으로 인코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 파일이 긴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에 문자가 한 100만 개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파일 사이즈가 1GB다. 그러면은 이거를 압축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256MB에 우리가 이 텍스트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다면 이게 더 효율적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리어블 랭스 바이너리 코드를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한 문자를 나타낼 때 고정된 비트 길이로 나타내지 않고 서로 다른 비트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영문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영문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빈도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소설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이 같이 이렇게 빈도가 높은 거는 이제 0 이렇게 한 비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많이 쓰이는 거 i 같은 거는 이제 0, 1 이렇게 0, 1 하면 안 돼. 1, 0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j 같은 것도 1, 1 이렇게 표시하고 두 비트를 쓰고, 그 다음에 자주 안 쓰이는 z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1101, 01, 길게 써줘도 되고. 그러면 이제 자주 쓰이는 비트가 자주 쓰이는 캐릭터가 비트 수가 적기 때문에 요런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면은 압축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즉 같은 텍스트 파일의 정보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죠. 이피션트하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바이너리 코드를, 어떤 캐릭터를 바이너리 코드로 이진 데이터로 변환할 때 가장 최소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코딩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옵티멀 바이너리 코드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텍스트가 쭉 주어졌을 때, 어떤 텍스트 파일이 쭉 주어졌을 때, 이 텍스트가 바이너리로 인코딩 됐을 때, 바이너리 코드로 인코딩 됐을 때, 이 비트 랭스가 제일 작은 거를 찾아내는 최적화 문제죠. 문제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 B, A, B,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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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요렇게 이제 문자열이 주어졌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집합 S는 이제 이 텍스트 파일에 나타난, 문자의 그 집합이죠. 그죠? 그래서 A와 B와 C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개의 문자니까 3개의 문자를 표현하려면은, 최소한 2비트가 필요하죠. 2의 로고 n이니까. 그래서 이제 2의 2승. 그러니까 이제 4개가 있어야 3개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릭터가 A, B, C면 픽스트 랭스로 우리가 인코딩 하려면은 A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00, B에다가 01, C에다가 10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1비트는 안 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보면 이제 우리 인풋이 AB, AB,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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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니까 총 2, 4, 6, 9개의 문자가 있고 각각 2비트 썼으니까 29, 18, 그 18비트를 가지고 이 텍스트 파일을 바이너리로 인코딩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베리어블 랭스를 쓰면 어떡하느냐. 여기서 이제 빈도를 찾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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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5번 나오네요. 제일 자주 나오는 B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0으로 한번 떠봅시다. 한 비트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0을 썼기 때문에, 앞에 1을 두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프리픽스 코드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1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0, 두 번째 비트를 0, 1 각각을 두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B를 한 비트로 표현하고, 총 5비트네요. 그죠? 5 곱하기 1은 5. 그 다음에, A와 C는, 하나, 둘, 셋, 4개. 4개를 2비트로 표현했으니까 428 하면은 이제 13비트. 13비트를 가지고, 인코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비트가 13비트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이 variable length 바이너리 코딩이 fixed length 바이너리 코딩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자주 나타나는 B를 우리가 하나의 비트로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자주 나타나는 2개의 비트를 또 이제 인코딩하고, 만약에 이제 A, B, C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다음 자주 나타나는 4개를 이제 3비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주 나타나는 8개를 4비트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픽스트 인코딩과 픽스트 랭스 인코딩과 베리어블 랭스 인코딩이 다르다면, 이 베리어블 랭스 인코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프리픽스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픽스가 접두어죠. 접두어.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코드워드도 비기닝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비기닝이 같다면은 항상 다음에 뭔지 보고 내가 이제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기닝이 같지 않다면은 이제 항상 이제 프리패치를 안 하고 뒤에 걸 안 보고 루커헤드를 안 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프리픽스 코드라면 어떤 바이너리 트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리프 노드에다가 그 문자를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루커헤드를 할 필요가 없다. 파싱할 때, 텍스트 파일을 파싱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바이너리 트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루트 노드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0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자주 나오는 B를 리프 노드에다가 리프 노드 네모로 표현했죠. 두고 오른쪽으로 갔다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또 분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면 이제 여기다가 A를 놓고 여기다가 C를 놓으면 이 B는 0으로 인코딩 된 거고, 얘는 1, 0이니까 A는 1, 0으로 인코딩 된 거고, 얘는 1, 1이니까 얘는 1, 1로 인코딩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이너리 트리로 프리픽스 코드를 표현한 거죠. 그죠? 자, 요 이제 프리픽스 코드라는 개념을 두고 이제 허프만 코드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B, C, D, E, F, 즉 S의 카디널리티가 6일 때 이
6개의 문자를 인코딩 하려면 아까 방금 봤던 아주 단순한 단순한 방법의 프리픽스 코드를 만들려면 왼쪽으로 갔을 때 F를 하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다시 갈라서 왼쪽에다가 다시 A를 두고 D를 두고 C를 두고 B를 두고 E를 두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놓는 기준은 뭘까요? 요 F의 프리퀀시를 봐야겠죠. 프리퀀시가 25 제일 자주 나타나는 거죠. 그죠? 원래는 E가 더 자주 나타나는데 자, 그 다음에 A 두 번째죠. 그죠? D 세 번째죠. 그죠? B 그 다음에 이 B와 E는 뭐 같은 레벨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프리퀀시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면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 이제 비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픽스드 코드 1은 이제 픽스드 코드입니다. 그죠? 000, 001, 110, 111, 100, 101 이렇게 이제 픽스드 코드로 하는 방법하고 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하는 그 프리픽스 코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 3이 요게 허프만 코드거든요. 자, 허프만 코드는 보니까 이제 요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요렇게 배치를 하니까 00, 01 해가지고 이제 00과 01이 이게 랭스가 두 개인 게 지금 세 개 있죠. 그죠? 얘는 10, 얘는 110, 1110 이렇게 이제 채우는 건 아주 쉬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어떤 파일이 주어졌을 때 이 파일을 인코딩 하면은 이제 넘버 오브 비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이 넘버 오브 비트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 인풋이 뭐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본 바이너리 그 트리 T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프리퀀시 VI가 뭐냐면 VI라는 노드의 빈도수예요. 나타나는 이 텍스트 파일에 나타나는 빈도수고 그 다음에 VI라는 리프 노드의 뎁스가 되겠죠. 이 뎁스가 뭡니까? 랭스가 되죠. 그죠? 비트 랭스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가 이 텍스트 파일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그죠?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 곱하기 비트 랭스 하면은 그 문자를 인코딩하는 횟수죠. 그걸 모든 VI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은 전체 비트 랭스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코드 1에 대한 비트 랭스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A, B, C, D, E, F 6개가 있었죠? A의 프리퀀시 곱하기 A의 뎁스 더하기 B의 프리퀀시 더하기 곱하기 뎁스 이렇게 해가 쭉 해보면 255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책에도 있으니까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코드 2에 대해서 해보면 231이 나온다는 거죠. 코드 3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21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효율적인 게 뭡니까? 212죠. 이 허프만 코드고, 이거는 단순한 프리픽스 코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 픽스드 랭스 코드죠. 그죠? 이제 요 공식 그대로 하면은 이제 인풋이 T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허프만 코드 트리가 인풋이 되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인스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허프만 코드가 가장 옵티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는 챌 수 있어요. 그죠? 문제는 그러면은 이 옵티말한 허프만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즉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바이너리 트리 T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죠. 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이제 허프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프만 알고리즘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디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프만 코드를 생산해낼 수 있죠. 방법은 바이너리 트리를 생성하는 이 옵티멀한 바이너리 코드를 생성하는 그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허프만 알고리즘은 어떤 기본 파일이 있어요. 이 기본 파일의 캐릭터가 이제 n인데, 그 캐릭터를 우리가 파일을 받으면 그 캐릭터를 쭉 서칭해보면 프리퀀시가 나오죠. 그죠? A가 몇 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영어 소문자라만 영어 소문자라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A에서 이제 Z라는 그거 26개의 문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26개 문자의 프리퀀시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A하고 이 프리퀀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자열 집합 S하고 이 프리퀀시의 그 리스트하고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프라이오리티 큐를 씁니다. 프라이오리티 큐. 여러분들이 아는 프라이오리티 큐가 뭐가 있습니까? 민힙 배웠죠. 민힙. 더 효율적인 프라이오리티 큐를 쓰면 좋겠지만 그냥 민힙만 써도 충분할 거예요. 자, for i가 1에서 n-1 이럴 때까지 PQ에서 프라이오리티 큐에서 P와 Q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R이라는 노드를 생성하는데 이 R이라는 노드는 left의 P를 가지고 right의 Q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 큐에서 꺼낸 두 개의 노드를 left child와 right child로 만든 다음에 이 R의 프리퀀시는 P 프리퀀시 더하기 Q의 프리퀀시가 되겠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서브트리 전체의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다시 프라이오리티 큐에 인서트를 합니다. R을. 그러고 나서 프라이오리티 큐에서 또 R을 리무브 한 다음에 리턴합니다. 이 포르풀 쭉 돌고 난 다음에 한번 리무브해서 리턴 해주면 되죠. 자, 요 이제 허프만의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프라이오리티 큐입니다. 이거를 민힙으로 구현하세요. 민힙으로 여러분들이 프라이오리티 큐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50, 12, 16, 17, 25 민힙이니까 이렇게 그거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P와 Q를 끄집어냈죠. 리무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레프트 시블링으로 두고 라이트 시블링으로 둔 다음에 얘를 R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PQ에 인서트를 했죠. 자, 인서트를 할 때 요 프리퀀시가 5 더하기 10이 됐으니까 15죠. 그죠? 그럼 인서트 하면 여기 들어가겠죠. 힙 구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힙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소팅 됐다고 봤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2와 15와 16과 17과 25가 돼 있는데 이제 요 인터미디엇 노드가 이제 그거 리무브 했을 때 P와 Q로 리턴 되겠죠. 그러면 이 P와 Q를 다시 이제 R로 만들면 레프트 그 차일드는 C25가 될 거고 라이트 차일드가 15가 요게 이제 Q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R을 12 더하기 15니까 27이죠. 그죠? 27을 인서트 했으니까 이제 제일 뒤로 가죠. 그러면 이제 16과 17은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더해가지고 27을 16 더하기 17은 33이니까 이렇게 여기 가겠죠. 그죠? 인서트 하니까 이제 뒤로 갑니다. 이제 힙에 노드가 3개 남았죠. 그 다음에 25하고 27 합하면은 사실 52가 되고 그 52는 다시 인서트 하면 이제 뒤로 가겠죠. 레프트와 됐고 이제 라이트에 얘가 달렸죠. 그리고 요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85가 되고 85에 레프트와 라이트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최종 R이죠. 리무브 마지막에서 리무브 했을 때 얘가 이제 요 R노드가 루트 노드가 리무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턴 해주면 그 바이너리 트리를 리턴 받겠죠. 그러면 지금 인코딩이 어떻게 됐습니까? A는 00 그 다음에 D는
D는 0, 1. F가 A, B, C, D, E, F. F가 지금 1, 0. 그 다음에 C가 1, 1, 0. C가 1, 1, 0. B가 1, 1, 1, 0. 1, 1, 1, 0. E가 1, 1, 1, 1. 1, 1, 1, 1. 요렇게 이제 인코딩이 완료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제 옵티멀 바이너리 트리가 찾아내진 거죠. 이게 허프만 코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책에도 코드가 하나도 없고 저도 코드를 하나도 제공해주지 않는 순수하게 알고리즘 슈도 코드만 보고 구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닙도 구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들어오면 그 인풋을 가지고 이제 바이너리 트리 만드는 것도 구현해야 될 것이고, 바이너리 트리도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A는 그거 이제 스트럭트 해가지고 키 엘리먼트를 A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6을 프리퀀시로 둬가지고 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미닙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현할지는 이제 알겠는데 막상 구현해 보려면 이제 참조할 코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그리드 알고리즘 항상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프루프. 얘가 최적이라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합치고 끄집어내가지고 합치고 끄집어내가지고 합치고 뭐 이런 과정을 해서 만든 이 바이너리 트리가 최적이다라는 거를 옵티멀하다는 건 아무도 보장 안 해줘요, 그죠? 그리드이니까. 그래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렘마 4.4는 뭐냐면은 이 바이너리 트리가 옵티멀 바이너리 프리픽스 코드고 바이너리 코드고 이제 옵티멀인데, 그러면 이제 풀 바이너리 트리이면서 동시에 난리프 노드가 반드시 두 개의 칠드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리프 노드가 아니면, 그러니까 인터널 노드면은 항상 아이고 또 카톡을 안 꺼놨네. 인터미디엇 노드면은 항상 그 레프트 차일드와 라이트 차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다. 이 풀이라는 거는 그 컴플리트하고 다르죠, 그죠? 컴플리트는 다 채워줘야 되는 거. 풀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이제 그거 풀 바이너리 트리 그 정의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책에도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러면은 요 렘마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요것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 허프만 알고리즘을 그 증명하는 거는 뭐 수학적 기납법을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자, 뭐 초기 상태는 디파인을 하면 되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i번째하고 i 플러스 1번째를 가지고 만약에 i번째가 옵티멀이면 i 플러스 1번째도 옵티멀이다. 이것만 증명하면은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i번째가 t라면 i 플러스 1번째가 t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i번째가 t였을 때 요 u하고 v를 보세요. i번째가 t였을 때 u하고 v가 만약에 시블링이면, t 프라임으로 갔을 때 여기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설명을 하자면, 만약 여기서 시블링이면 그 다음에 건너갔을 때도 시블링이죠. 그 다음에 건너갔을 때도 또 시블링이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t 상태에서 시블링이면 t 플러스 1에 가서도 시블링이니까 i 플러스 1이 옵티멀이면 i 번째가 옵티멀이면 i 플러스 1번째도 옵티멀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블링이 아니면, 이게 이제 if 시블링이면, 근데 만약에 if not 시블링이면, 시블링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시블링이 아닐 때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죠. u와 v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u하고 v가 있을 때 u는 반드시 w가 존재하죠. 왜냐면 이 렘마에 의해 가지고 난리프 노드는 투 칠드런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시블링이 존재하는데 이 w가 있으면은 이 w하고 v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w의 프리퀀시는 그 v의 프리퀀시하고 비교했을 때 프리퀀시가 더 많죠. 더 자주 나타나는 워드죠. 왜냐하면 우리가 i번째가 옵티말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요게 성립합니다. 그죠? 당연히 w의 depth는 v의 depth보다 더 높죠. 그죠? 딱 봐도 더 높잖아요. 그죠? 요렇다면은 i번째에 요렇다면은, 자, i 플러스 1번째에 갔을 때에, i 플러스 1번째에 갔을 때 이 비트의 t'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비트의 t, 요거의 t 값에다가 요거하고 요거를 리플레이스 한번 시켜봐요. 리플레이스를 시켰을 때 depth w 마이너스 depth v, 얘의 depth w 마이너스 depth v, 프리퀀시 v 빼기 그 프리퀀시 w 했는 거에 곱했는 거의 값하고 차이가 있죠. 요게 이제 델타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비트 t'이라면 이게 비트보다 어때요? 더 작거나 같죠? 그래서 결론은 t'이 옵티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을 경우, 시블링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너무 트리비얼하고, not 시블링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 비트의 t'이 비트의 t보다 더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옵티말이지. 이 얘기예요. 그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골치 아픈데, 개념적으로 이해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이니까 반드시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허프만 코드는 이것으로 마치고,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요 구현, 요 슈도코드 요거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만 딱 보고 이제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랩색 프로블럼 가보도록 합시다.